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거든요. 날씨가 좀 많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역사는 생각지 않는 속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면서 1945년 해방이 되었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 뭐 3.1 운동도 있고 많은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때의 우리 힘은 일본은 비행기를 만들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호미를 가지고 사용했던 때였기 때문에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그런 어떤 현상이었죠. 근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1945년 해방이 되어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역사가 만들어졌죠. 이런 큰 역사는 항상 이 가장 큰 힘은 어둠 속에서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주식시장 너무 힘들었던 이 어둠 속에서 지금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1997년 IMF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은 지금이 가장 힘든 역사고 가장 쉬웠던 때는 2000년 묻지마 시장. 뭐 그때는 뭐 사면은 그냥 상한가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살아가면서 그 인간과의 어떤 관계, 사람과 사람은 더 친해지고 밀접한 관계를 가질수록 어떻게 되느냐면은 상대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허다하게 생활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살고 계시는 배우자분들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뭐 상당히 그저 그 뭐 자기 오빠 이런 호칭들이 좋은 호칭으로 믿어주고 이랬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감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 결혼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뭐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는데 화장실도 가고 그죠? 뭐 술 담배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뭐 그저 뭐 골초에다가 뭐 이렇게 되면 어떤 표현으로 나아가게 되느냐면은 오빠 자기에서 이제 인간이라는 호칭으로 바뀌잖아요. 뭐 저 인간.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떤 관계가 되느냐면은 야, 저 인간 누가 안 잡아가냐 뭐 이런 어떤 현상들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 사람 관계를 너무 지나치게 파고들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친밀도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그런데 주식은 어떠냐면은 이렇게 관계를 더 파고들수록 수익이 극대화되고 이 주식을 파고들지 않을 때는 손실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사를 보면은 지금이 가장 어려운 주식 시장이다. 그것은 뭐 그 제가 뭐 이제 보통 뭐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이런 거는 뭐 80년대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교육 수준이라든지 주식 투자를 보는 이런 매체들이 너무나 많고, 그죠? 학습이 많이 뛰어나 있기 때문에 그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씩을 자꾸자꾸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지금 보면은 3주, 그죠? 지금 거의 뭐 4주째 AI 관련한 챗봇, GPT 관련한 요런 어떤 그 패턴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사실 지금 오늘 제가 이제 그 사이클들을 이제 정리 요약한 부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강의 다음 코너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지금 가장 지금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을 이제 주도주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주도주의 성향이 이제 금요일 날 약간 이렇게 좀 색깔은 바뀌었지만 월요일은 이제 이 그
이 기업들이 어느 기업들이 이제 이 챗봇과 관련돼 있는 메시지들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계속 그와 관련성 있는 종목들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처음 네이버로 시작해서 그죠? 구글로. 그다음에 이제 그 오픈 A사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연관돼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뭐 우리 SK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뭐 네이버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월요일은 좀 하잉크 코리아가 그 애플페이 관련해서 뭐 한국정보공학이라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여줬는데 사실 이제 이 애플페이 관련한 부분들도 아직 뭐 확정적인 건 아니고 이제 또 3월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거는 미리 이 선행해서 움직이고 이제 이 선행해서 움직이고 나서 이제 어떤 조정 라인을 들어갔을 때 다시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인데 사실 이 애플페이도 시장에서 약간 좀 하나의 어떤 그 틈새 전략으로 나왔었고 지난주에 제가 스페이스사 관련한 이런 종목들도 이 지금 AI가 움직이면서 뭐 금요일 날 뭐 좀 움직이는 이런 어떤 현상들을 좀 나타내 줬거든요. 그래서 뭐 큰 그 카테고리는 아니었지만 부분적으로 좀 나오는 부분이었고 월요일 날은 그 엔디비아와 관련돼 있는 지금 뭐 콤텍 시스템 같은 종목, 뭐 약간 좀 저가 종목입니다. 이렇게 좀 움직여줬는데 뭐 크게 뭐 의미를 두기보다는 하나의 그룹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 뭐 코롱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 분할하면서 뭐 3년상을 갔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재료라는 것이 뭐 거의 좀 이렇게 좀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그 할 부분은 아니지만은 뭐 여전히 좀 AI라든지 애플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향후에 좀 보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은 엔비디아였다면 화요일 날은 구글이었죠. 그죠? 이제 또 구글의 바드가 또 금요일 날은 목요일 금요일 날은 이제 그 챗봇에 관한 어떤 질문 사항에 대해서 오류가 나면서 오답이 나오면서 또 약간 뭐 멈칫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뭐 무너지거나 이런 어떤 흐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주도주가 AI는 맞습니다만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주도주가 변해가는 성격들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화요일도 여전히 이제 또 구글 관련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구글과 관련돼 있으면서 뭐 SK에서도 아이다 그죠? 뭐 유엔젤이 상한가를 치고 그다음에 리드먼 아시아, 뭐 비트라인, 뭐 이런 종목들도 좀 합세를 했습니다. 물론 뭐 MDS 테크 뭐 이런 종목들도 뭐 상당히 뭐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처음에 움직였던 AI 관련한 이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다소 좀 약간 저가 종목의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고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오브젠 같은 경우 상한가를 치면서 좀 관심 있게 보라고 했는데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잠깐 쉬고 화요일 날 보면은 뭐 거의 30% 가까이 뭐 27%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요런 부분들은 이제 좀 네이버와 좀 관련돼 있는 요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오픈 A사는 딱 공식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챗봇 관련한 요런 어떤 기술 협약이라든지 요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강하게 인포뱅크라든지 플래티어라든지 뭐 요런 종목들이 상을 쳤습니다. 상을 쳤는데 사실 이 상을 쳤던 종목들의 그 이후의 눌림목들이 보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은 뭐 과열 예고를 받았다고 다 못 가는 경우도 아니고 투자 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또 못 가는 경우도 아니고 그건 뭐 그 주인 그죠? 그 주가를 움직이는 주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금요일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그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많이 움직였는데 다른 종목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요런 종목들이 그날 움직여줬는데 장막판에 보면은 막 20억가씩 밀었다 올렸다 이런 어떤 분봉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각 종목마다 이 종목들의 어떤 그 모습들이 다 다른 것은 왜 다르냐면은 그 종목을 만지는 그 선수들의 성향, 그죠? 이제 자금이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 개인들이 얼마나 여기 포진되어 있느냐, 이 개인들을 떨쳐버리고 내가 매집을 하고 싶으냐, 아니면 물량을 넘겨주고 싶으냐, 모든 그런 그 부분들 때문에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그때 파악하시기보다는 시간이 지나야만 아 이분들의 의도가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게 상한가를 치고 상한가 물량을 많이 받아서 움직여줬지만 물론 뭐 플래티어도 빠르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랬는데 둘 다 똑같은 모습의 어떤 눌림을 갖췄지만은 플래티어는 반등이
그죠? 하루 쉬고 금요일 날 세게 나와주고 인포뱅크는 뭐 나오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보존 제약, 뭐 텔콘, RF 제약,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재료 자체는 뭐 임상, 삼상 이런 내용들이 좋지만은 지금 이제 그 2월, 3월이 되면은 물론 3월 달 정도가 되면은 실적 장세고 그리고 이제 2월, 3월 이렇게 되면은 뭐 적자 기업에 대한 뭐 또 상패 뭐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내재 가치를 보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보고 이 부분이 좀 그렇다라고 느끼실 때는 그냥 하루에 그 애가 뭐 점 상한가를 가고 다음날 상한가를 가고 이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어떤 트레이딩 방법을 구사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알리바마입니다. 그죠? 알리바마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막 바이두 생각, 중국 그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오픈 베이스라든지 뭐 링네트라든지 물론 오픈 베이스, 링네트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좀 많이 관련성을 지어서 움직여줬던 종목인데 제가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죠? 이 주가라는 것은 자기가 어디든지 그 주가가 움직이는 대로 자꾸 가려고 하는 이 이혈령, 비혈령 현상에 있는 종목들은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알리바마 관련해서는 물론 팀노이드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죠? 이 팀노이드, 그 다음에 웅진, 뭐 오픈 베이스, 링네트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이런 종목들도 차트를 보시면 거의 유사하게 움직여져 있고 똑같이 인포뱅크나 플래티어가 움직여도 인포뱅크는 가만히 있는데 플래티어는 바로 한 번 눌리고 반등 나오고 그럼 얘들도 어떠냐면은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전략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신규 종목의 좀 특징이 지금 스튜디오 미르라든지 뭐 꿈비라든지 이런 종목들, 꿈비 같은 경우도 2연상이고 스튜디오 미르도 뭐 그날 바로 뭐 그죠 따상이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사실 요즘 신규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식 수가 작습니다. 뭐 700만, 300만, 200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맞는 어떤 그런 패턴의 종목은 아니지만은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규 종목은 신선하다, 매물벽이 작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만지시는 분들이 활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분봉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뭐 M&A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뭐 하이브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하이브는 뭐 방탄소년 그죠? 방시혁 그 대표 잘 아실 텐데 이 하이브가 SM을 공개 12만 원에 인수하겠다. 뭐 거의 지분을 40% 정도 하겠다. 이런 그것들이 나오면서 일단 뭐 하이브나 카카오. 그럼 카카오가 왜 그렇게 밀리느냐면은 원래 카카오가 SM이 지분을 한 9% 정도 가지고 있는데 같이 협약을 해서 잘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지금 뜬금없이 하이브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떤 타격을 받는 것이고 지금 제가 올라오면서 뭐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뭐 거의 뭐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데요. 가격이 이제 12만 원이기 때문에 이 재료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뭐 SM 관련해서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든지 뭐 SMCAC라든지 이런 애들이 상한가를 쳤잖아요. 사실 이 재료라는 거는 이 M&A 관련한 이런 것들은 지금 SM의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적대적 M&A 같거든요. M&A는 우호적인 게 있고 유리한 게 있고 뭐 불리한 게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SM 주가가 이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가격대도 12만 원. 그래서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도 19만 원이니까 그 가격이 계속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공개 매수가 들어왔는 그 가격에서 그래서 이제는 이제 재료도 노출됐고 이제 또 이 씨앗이 어떤 M&A 종목으로 번지는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어떤 주주들의 어떤 모습들이 약간 주춤하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어떤 뭐 과거에 M&A를 하겠다든지 뭐 이런 멘트들을 날렸던 종목들이 뭐 덩달아 좀 움직이는가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는 전략은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사실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조금 이제는 이제 그 거의 이제 자리가 그죠 와 있는 어떤 자리다. 여러분들도 얼마 전에 뭐 휴마시스 그죠 그런 것들도 한번 보세요. 뭐 그런 어떤 주가가 어느 라인에서 갑자기 또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맹목적인 이런
하는 부분들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금요일 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장에서 움직였던 뭐 대략적인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강의를 통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주도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도주라는 거는 상승장이나 하락장 언제든지 존재한다. 그러면 이 주도주라는 것은 단발성으로 하루에 끝나는 것도 있고 뭐 1박 2일도 있고 이렇게 챗 GTP 같이 올해 챗봇처럼 올해 이렇게 가는 것도 있는데요. 이 주도주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에서 항상 많은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 주식의 시세가 주가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식을 우리가 주도주라 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주도주가 되려면은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느냐면은 가지를 많이 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챗봇이 이렇게 가지를 많이 칠 수가 있었냐면은 챗봇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은 이 GPT는 우리 반도체, 산업 반도체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수출 제1위가 뭡니까? 반도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마법의 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마법의 돌이라고 하느냐면은 이 반도체 재료를 모래 속에 있는 규소에서 그 재료를 가지고 오는데요. 우리가 이 반도체 하면은 삼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재룡 부회장이라고 했는데 회장님이 되셨잖아, 오랫동안. 그죠? 제가 그 호칭이 좀 틀렸었는데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이제 처음 반도체는 1970년도에 아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그 반도체 직원이 7명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아남 산업을 나중에 이제 삼성이 인수한 뭐 이런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었는데요. 이 삼성이라는 기업은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그런 어떤 세계 1위 기업이었거든요. 사실 보면은 그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D램을 세계 1위가 1992년이었고 그다음에 뭐 2002년도 디스플레이, 낸시 플래시, 뭐 S램, 그죠? 그리고 뭐 2006년도 TV, 그다음에 2012년도에 뭐 휴대폰, 그죠? 그다음에 2015년 뭐 가전, 카메라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세계 1위였습니다. 1위였는데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보면은 오늘날까지 왔을 때 이 삼성이 지금 여러분들 TSMC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이 TSMC가 대만 반도체인데 여기에 그 회장이 모리스 창이라는 회장이 여러분들 그분이 1931년생이거든요. 이 그 TSMC 이 반도체를 언제 설립했냐면은 1987년도 그 나이 모두가 퇴직하는 54살에 이 공장을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그 80년대 이 공장을 설립을 해가지고 이건희 회장님을 만나러 왔겠죠. 그때만 하더라도 80년대 후반, 90년대는 이 삼성이 세계적인 뭐 1위의 어떤 브랜드,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브랜드였기 때문에 찾아와서 와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이 그 모리스 창 그 회장이 도저히 삼성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공장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인원수도 그렇게 되어 있고 자기는 돈도 없고 그래서 그 모리스 창이
삼성이 하지 않는 것을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파운드리 반도체였는 거예요. 이 파운드리 반도체는 뭐냐면은 그 반도체 설계도를 주면은 그거를 이제 그 공장에서 찍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생산을 통해서 이제 공급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거 찍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하지 않는 부분을 이 그 모리스 창이 가져가서 지금 세계 최고가 되고 삼성을 지금 능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TSMC 같은 경우는 또 워렌 버핏이 뭐 한 3, 4개월 전에 거기다가 이제 5조를 투자했지 않습니까?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그 미국 시장에서도 이 삼성보다도 TSMC의 어떤 반도체의 기준에 따라서 반도체 어떤 시세들을 막 이렇게 논하기 때문에 약간 좀 속상하기도 해요.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보면 뭐 반도체 관련한 주식들을 많이 사두고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근간이 되는 이 챗봇이 사실 이런 일화도 있어요. 그 모리스 창이라는 분이 조금 이렇게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는 눈이 안목이 있으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신 분이 이제 그 스카우트 제의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공장에서 결국에는 지금 최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챗봇 같은 경우도 기본이 뭐냐면 AI도 모두가 다 보면은 반도체가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무기를 만들든 뭘 하든 이 집 반도체는 촉매제다라는 것이 딱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게 가지치기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AI가 많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봅시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이 챗봇 관련한 종목들이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셀바스 AI가 움직이다. 이게 지금 제가 그 3인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3인방에서 오픈했지, 마인즈랩, C랩, 요거 이제 챗봇으로, AI에서 챗봇으로 얘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지금 사실 요 종목들은 전부 다 지금 5일선이 깨진 상태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조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얘들의 힘을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받았냐면은 처음에는 그냥 이제 AI 챗봇에서 지금 요쪽으로 오브젠과 모아 데이터, 줌 인터넷 요쪽으로 오면서 얘들은 지금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좀 연관을 많이 짓고 지금 오브젠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역시 이런 종목들도 지금 현재 다 보면은 그 올선이 깨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컴 위드, 소프트 캠프, 비플라이 소프트 전부 다 이렇게 제가 왜 이 그룹을 형성해 주느냐면은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종목이 움직일 때 조정을 받았다가 움직일 때 또 같이 걔들이 움직여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올선이 깨지지 않은 거는 브리지텍입니다. 이 브리지텍만 올선이 안 깨졌지만 역시 얘들도 마이크로소프트 얘기가 나온다든지 구글이 얘기가 나온다든지 뭐 제가 여기 했던 유엔젤 같은 엔비디아 얘기가 나온다든지 뭐 SK가 얘기가 나온다든지 요럴 때 전부 다 여기 움직였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엔젤이라든지 린드만 아시아, MDS 테크, 비트라인, 이노텍 이런 것들도 역시 똑같이 그날 뭐 NDBI 얘기가 나왔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같이 줬던 종목이고요. 인포뱅크라든지 플래티어 이런 것들도 그날 또 이제 구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구글에서 챗봇을 어떻게 누구랑 협약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움직여줬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같이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지금 움직인 게 뭐냐면 오픈베이스나 링네트나 이니텍이나 팀노이드 이런 애들은 알리바마라거든요. 알리바마가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움직여줬던 종목인데 지금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이렇게 움직였던 요런 종목들은 지금 그 기업들이 그죠? 얘기를 안 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뭐 LG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지금 이제 SK는 얘기했고 또 네이버도 뭐 살짝 얘기하고 그러면 이 종목들 지금 현재 이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종목들이 다시 5일선을 깨고 그죠? 어떤 그 터닝 포인트를 잡을 때는 그때는 뭡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는 기업들, 큰 대기업들, 애플이라든지 뭐 그죠? 삼성이라든지 막 이런 데 또 막 갖다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지금 다 그런 데서의 어떤 그 반도체, 그죠? 그런 어떤 반도체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그 형태를 이 그룹들을 잘 챙겨 보시면서 아 이렇게 주도주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구나. 오브젠이 움직이면은 모아 데이터가 움직이고 아 이렇게 움직이고 코난이 움직이면은 솔트록스랑 이렇게 움직이고 요렇게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도주로서 뭘 해두셔야 되느냐면은 관심창에다가 그룹으로 설정을 해두신 후에 그죠? 어느 라인이 움직일 때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을 하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래티오 움직이는데 인포뱅크는 안 움직일 수 있고 그죠? 그러면 그날 얘가 움직이면 아 얘가 대장이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난 움직이는데 뭐 솔트록스는 이네들 같이 움직이지만 안 움직이고 있다면 다음 날 또 움직일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서 좀 보는 전략은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이 수익률인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그죠? 제가 이제 그때 오브젠 상한가 치고 그다음에 30% 넘었죠. 그죠? 그다음에 또 지난주에 보면은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대박이었고 주도주였잖아요. 그 에코프로랑 같이 2차 전지죠.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작년 7월 달부터 여러분들과 유튜브 나와 있습니다. 이 천년만년 걸린 게 아니잖아요. 목표가가 전부 제가 드리고 오늘 얘가 토요일 날 드리면 화요일 날 전부 고점 수요일 2, 3일 만에 전부 다 이렇게 이 대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그죠? 방향이다. 어떤 방향을 잘 잡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상관없이 이는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느꼈는데 아마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이걸 하시면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 왜 인간이라는 거는 사심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어떤 사심이냐? 인간이 제가 100%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 지난주에는 저랬지만 또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또 내가 또 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씨 또 하락하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그런 어떤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만 사심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염라대왕도 사심이 있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그 3명의 여자가 예? 이제 죽어서 이제 염라대왕 앞에 딱 갔습니다. 가서 이제 염라대왕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이렇게 첫 여성에게 물으니까 저는 정말 뭐 수천여로 남편 오로지 남편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염라대왕이 그랬느냐 하면서 황금 열쇠를 탁 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여자한테 또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예, 저는 뭐 남편도 사랑했지만은 또 뭐 때로는 약간 뭐 멋있는 사람도 좀 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염라대왕이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맨날 똑같은 밥만 먹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탁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여자 그러니까 세 번째 여자에게 염라대왕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예, 저는 파무 파탈이었고 파무 누아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어떤 열쇠를 줬는지 아십니까? 자기 방 키를 줬단 말이에요. 이거 내 방 키다 이러면서 딱 던져준 거예요. 염라대왕도 사심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사심이 있다 이거예요.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것을 볼 수 있는 그거 눈을 가지시고 오늘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못했다면은 후회할 때는 스스로 자기에게 셀프 텔러를 하세요. 괜찮아. 지금까지 그 했던 거 수익률 다 못 내는 거 괜찮아. 이제 다음 주부터 잘하면 돼. 이렇게 칭찬해주고 남한테만 칭찬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도 칭찬을 해주면서 힘을 불러주면은 아마 다음 주에는 또 이런 좋은 수익률을 만들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어쨌든 제가 이제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뭐 오브젠 수익 상한가 거의 상한가 나왔고 그죠? 이 바이오니아는 뭐 계속 3일, 4일 계속 상승을 했었고 다 괜찮았습니다. 이거 뭐 에스트 큐브도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그죠? 아마존에서 뭐 탈모가 많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탈모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의지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수익률이 많이 났던 종목이죠. 제가 언제 드렸냐면은 제가 이제 이날 토요일 날 말씀드리고 월요일 날 이렇게 조정받았잖아요. 월요일 날 조정받고 보세요. 상한가
월, 화, 수, 목, 금, 그죠? 계속 상승했죠. 그죠? 그 지금 여러분들 이런 패턴들을 잘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패턴들 드릴 때마다 수익이 대박이었죠. 그리고 지금 오브젠 같은 경우도 제가 언제 드렸냐면 이 상을 쳤거든요. 상을 치고 여기 그걸 잘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날 거의 뭐 3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지금 지금 오브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네이버 얘기도 있고 뭐 챗봇 그죠? 얘는 지금 보면은 성형 차트가 뭐 완전히 성형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패턴들은 어떠냐면은 이 라인이 어떻게 이제 굽어질지 모르고 뭐 굽어질지 바로 갈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양봉이 나온다면은 공격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매매 방법을 쓰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 오늘 이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종목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종목이 이글루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챗봇 관련한 종목들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그렇게 된다면은 또 보안, 그죠? 우리가 뭐 CCTV라든지 뭐 코맥스라든지 막 이런 종목들 막 움직임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항상 어디든지 보안이, 그죠? 철저히 되니까 뭐 챗봇도 이제 자기 이제 그저 아이디를 가지고 쓰는데 남이 뭐 살짝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글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안 관련한 이런 어떤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이 이글루만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얘가 찐뽕이 됐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죠? 이제 선수들에게 찐뽕이 됐다는 건데 여기 이 차트를 잘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우리가 지나고 보면 그래요. 지금 요걸 갖다 하나 땡겨나면은 여기 잘 안 사지잖아요. 이날 이글루가 시간에 상한가 치고 나와가지고 눌리고 이렇게 짝대 양봉을 당겨놨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신고가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신고가는 뭐를 팔아서도 뭐 뭘 사라 이러는데 그럼 이런 매매는 쉬울 수가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바이오니아 같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도 쉬웠잖아요. 한번 눌려주면 하듯이.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배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배열이 되어 있을 때는 항상 5일선을 기준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일선을 깨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5일선을 깨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 라인에서 어떤 트레이딩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이만큼 터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신고가를 썼는데 금방 이렇게 막 그냥 하한가를 내리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플라즈맵인데요. 요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신규 종목들 있잖아요. 신규 종목들을 많이 선호한다고요. 그러면 신규 종목들은 대부분 어떠냐면은 지금 얼마 안 돼요. 이제 이제 상장된 지가 지금 보면은 뭐 10월 달이니까 그럼 오늘 제가 이제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역사가 그래 길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식 시장에서 과거에는 어떠냐면은 이게 이제 변해가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주가가 역사가 긴 종목들이 좋았어요. 왜? 걔가 어떻게 이렇게 밀렸을 때는 어떻게 조정을 받았고 다시 어떻게 상승을 했고 이런 것들이 좋았지만은 지금은 어떠냐면은 그 역사가 짧은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왜 역사가 짧은 거를 좋아하느냐? 역사가 긴 것들은 그 매물벽이 너무 두텁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 고점을 그리고 그 매물벽이 두텁기 때문에 그것을 다 헤쳐서 나가기가 어떻습니까? 힘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이게 한 번 웃으면은 막 엔돌핀이 나오는데, 그죠? 그 이제 한 번 웃어주면은 우리가 9초의 생명이 막 길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엔돌핀이 나올 만큼 이렇게 즐겁게 해야 되는데 주식이라는 것은 선수들도 역시 자기들의 그 목적은 뭐냐?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역시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게 그들의 목적인데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요만큼의 수익이 난다면 하겠느냐 이거죠.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은 어떠냐면 조금 들여가지고 큰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매물대도 없고 보유하고 있는 그 보유 주식의 총 주식 수도 작기 때문에 그럼 대주주 가져 있고 뭐 있고 이러면 유통되는 물량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을 참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막 거래량이 막 5천만 주, 막 8천만 주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도 그 알리바마 관련해서 뭐 목요일 날 막
거래량이 5천만 주 터졌는데도 상을 못 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이게 매물대가 이게 세단 말이에요. 세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네들도 보면 플라즈맥 같은 경우도 이제 재료 가치가 뭐냐면은 캘리포니아 대학하고 멸균 및 표면 처리 기술을 활용한 임상 평가, 뭐 공동 연구 MOU. 뭐 MOU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도 시장에서 그렇다 하면은 그렇게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 보면은 얘도 지금 이제 신고가를 써서 이제 지금 오늘 제가 가져왔던 종목들은 대부분 어떠냐면 좀 약간 개별 성향이 많고 지금 보면 나중에는 보면 바이오 종목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가 바이오다 이랬는데 좀 바이오가 좀 살살 나온다고요. 지금 보면은 이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 바이오도 이제 그룹을 형성해서 지금 뭐 특별하게 뭐 그건 없지만은 지금 그 일상을 가지고도 S큐브도 상당히 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뭐 30% 가까이 상승을 했잖아요. 단시간에. 그런 것처럼 지금 계속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약간 흐름이 이쪽으로 바뀌나 그렇다고 지금 뭐 AI라든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종목을 싹 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수대가 지금 어떤 상태가 있냐면 좀 갈팡질팡의 상태에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갈까 내려갈까 올라갈까 이제 지금 조율 작업에 있다고. 조율 작업. 이 조율은 누구 입에 달려 있느냐면 파월의 입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또 걔가 무슨 소리 하면은 미국 시장이 팍 이렇게 조정. 지금 애매하게 지금 걸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지금 다 뭘 기다리고 있느냐면은 약간의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근데 사실 이게 이 조정이 지금 어제 금요일부터 이제 개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왔지만은 외인들 매도가 그렇게 세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8조 가까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세지가 않기 때문에 그 지지 라인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기다리는 그런 어떤 조정의 폭이 급락하는 그런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보면은 이 지금 상단부에서 정말 예쁘게 쫙 눌림해놨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앞에 그 이글루 같은 차트, 그죠? 이글루가 긴 짱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 그죠? 이런 어떤 모습들을 갖췄기 때문에 얘는 먼저 짱대 양봉을 내고 지금 눌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얘도 역시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양봉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전략이 좋습니다. 자, 요 지금 이 균주 관련해 가지고 메디톡스가 이제 승소했습니다. 승소해 가지고 메디톡스가 상한가를 가면서 메디톡스는 이미 상한가를 쳤으니까 그 메디톡스의 차트를 보면은 리더스 코스메틱하고 차트가 똑같아요. 요즘 그런 애들 많아요. 이렇게 벌벌벌 올라와 가지고 그 긴 짝대 양봉 이렇게 막 내리꽂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 긴 짝대 양봉을 이렇게 올렸다라는 거는 뭐냐면 앞에 이제 그걸 소화하고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재료도 이제 승소했고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고 같이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메디톡스하고 제테마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형성을 해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룹이 되는 거예요. 앞에 그 AI가 코난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 솔트룩스하고 셀바스 AI를 같이 움직여주면서 3인방으로 움직여주면 힘이 좋듯이 그죠? 그러면 메디톡스와 제테마는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면서 근데 걔는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10만 원대잖아요.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상한가 매매에 맞는 기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면 되고 그러면 이 제테마 같은 경우는 걔는 상한가를 쳤으니까 그죠? 상한가 맞는 기법을 해주면서 며칠 조정을 볼 때 또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는 걸 보지만 얘는 어떠냐면은 상한가를 안 쳤기 때문에 또 여기서 어떤 조정을 보면서 또 그 메디톡스가 좀 힘이 붙인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얘가 또 상한가를 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휴스틸 같은 경우는 어떤 맥락으로 보셔야 되냐면 이제 3월 달이 실적 장세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적이 좋다. 얘가 지금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하는데도 뭐 실적이 그때는 뭐 크게 뭐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나요? 뭐 이런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시장이라는 거는 또 이 실적을 가지고 테마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실적이 좋은 애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고개를 올려놨잖아요. 지금 오늘 제가 실적이 괜찮은 애들 몇 종목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보면은 이 휴스틸 같은 경우도 얘의 목적이 뭐냐면 실적이 좋다라는 걸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떻게 할까요? 눌림을 주거나 뭐 이런 어떤 형태가 된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면서 이제 실적도 좋겠다. 그 크게 문제될 게 없잖아요. 살살 따라가는 그런 어떤 트레이딩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바이오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바이오 시밀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뭐 그죠?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약간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요 종목도 보면은 약간 좀 신규주 관련한 종목인데 아주 재밌어요. 보면 얘는 지금 보면은 양봉 시에 거래가 늘고 어떻습니까? 눌림 줄 때 거래가 줄고 딱 교과서잖아요. 교과서대로 딱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가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이제 움직였습니다. 얘 분봉도 보면은 참 재밌어요. 매집봉을 탁 만들고 나서 탁 지지 라인을 막 1시간 정도 벌벌벌벌 이렇게 하다가 팍 쏟아가지고 만드는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만큼을 뚫어놨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긴 시간을 오랫동안 이렇게 해버리면 어때요? 또 여러분들 속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요 눌림을 어떻게 잡고 만약에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바로 땡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얘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팍 쏟을 겁니다. 어떤 거는 뭐라고 했어요? 얘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팍 할 겁니다. 근데 얘는 확 땡길 수도 있다고. 잘 보라고. 얘도 지금 보면은 뭐 항생제 관련해서 얘도 좀 실적이 좋아요. 지금 대부분 차트 한번 보세요.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상단부로 지금 이글루도 그렇고 하이텍팜도 그렇고 차트가 다 어떻습니까? 좀 정배열 상태에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기 좋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기 좋게 이렇게 되어 있느냐면은 지금 시장이 하락장이 아니고 이제 약간 조정을 보면서 상승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들은 매매하시기가 좋아요. 그냥 5일선 기준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조건 막 잡는 게 아니고, 그죠?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양봉씨는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고 음봉씨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가지고 왔던 종목들은 좀 약간 지금 현재로서는 개별 성향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또 테마가 될 수가 있고 그렇지만 매매하기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 그죠? 어떻게 하면 된다? 밀리면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쉽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반도체. 지금 이 안암전자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밑에서부터 이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요 라인에서 그림을 잘 보세요. 그러면 요 라인에서 그림을 잘 보면은 좀 슈팅도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반도체도 챗봇하고 같이 갈 수 있는 패턴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촉매제 역할을 하고 반도체 산업의 기본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렸기 때문에 지금 누가 나오느냐면 안암전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한 종목 많잖아요. 많은데도 제가 이제 드리는 거는 항상 수급이 형성되어야 되고, 그죠? 그 그림이 얘는 지금 여기서 시작했으면 조금 좀 그림을 좀 그리려고 할 것 같거든요. 요 라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수도 많아요. 주식수도 많고, 물량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은 딱 지켜보고 있다가, 그죠? 주가가 움직이거나 막 붙을 때, 그죠? 그럴 때 이런 것들은 하셔도 무관하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양봉을 이만큼이나 캤으니까 뭐 음봉을 주지 않겠나? 음봉을 주면 땡큐지요. 그죠? 이런 데서 밀리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가지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밀리기는 뭘 밀려? 야, 내일 뭐 당장 빨리 땡겨. 이러면 여기서 바로 일시에 땡길 수도 있어요. 그럼 땡기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쉽단 말이에요. 호가창이 텅텅 비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거래량도 분출하기 때문에 당기면 따라가면 되고 밀면 뭡니까? 밑에서 잡으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쉬운 매매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돈만 있으면 되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코콤이나 지금 보면은 코맥스. 자, 코콤은 얼마 전에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움직였죠? 코콤은 원래 코맥스가 CCTV 관련해서 과거에 대권 주자가 대선 나올 때 자기 정책 공약으로 병원에도 CCTV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공약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코콤이 그때 뭘 움직였습니까? 한컴 위드라든지 제이션 시스템이라든지 드론 관련해서 막 움직였잖아요. 이제 지금 코맥스가 또 이제 탁 움직이니까 또 코콤이 또 코맥스로 싹 갖다 붙였어요. 그쪽으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누가 대장이냐면은
코맥스가 지금 대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코맥스 요 자리를 한번 잘 노려보라고요. 시간에 상처가 쭉 밀었습니다. 밀었지만은 아직 지금 이제 배열 상태가 정배열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트레이딩을 잡아보시면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자, 나래 나노티 이거는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전고체 밧데리라든지 뭐 그죠 이렇게 폐 밧데리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자꾸 나오잖아. 뭐 영아테크라든지 뭐 그죠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나래 나노텍이 조금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윗골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요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 뭐래? 매 세력이 팔아먹었다 해서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윗꼬리 달리면 뭐 전부 다 세력이 팔아먹었다 하잖아. 그게 아니고 이 보세요. 이 윗꼬리 달렸는데 왜 여기 또 올라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뭘 봐야 되면 전체적인 걸 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단고 캔들 하나만 윗꼬리 달렸냐 이게 아니고 이 파동을 항상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파동. 이 파동이 어떻게 되느냐. 아, 얘들이 지금 저기서 산을 만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매집봉도 일러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201선을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마지막 이제 종목은 뭐냐면 이 큐브 엔트인데 이 큐브 엔트는 왜 움직이느냐면은 아까 제가 그 하이브 얘기했잖아요. SM하고 그죠? 이제 이 지금 카카오가 완전히 이게 뭐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SM하고 잘 하려고 이래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이 뭐 봉 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뭐 카카오가 이것도 뭐 이 뭐 큐브엔트 이거 뭐시 또 인수하는 거 아니야? 뭐 그는 기대 심리. 항상 주가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기대 심리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부분들도 이제 저런 것들은 어떠냐면은 뭐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턱 이렇게 뭐 그죠 왕재수가 되는 뭐 그렇지만 일단은 이제 이 좀 고개를 들고 이렇게 나오니까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오늘 지금 보면은 뭐 워렌 버핏은 1930년생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대만의 TSMC 회장이 1931년생이더라고요. 그럼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92, 93 이렇게 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100세 시대, 이제 앞으로 100세는 또 깰 것 같고 120, 130을 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 뇌가 어떠냐면은 참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들 60대시거나 70대시거나 50대시는 분들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내가 뭐 네 나이만 돼도 30만 돼도 뭐 내가 뭐 그죠? 40만 돼도 그런 나이는 뭐예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뇌라는 것은 자꾸 이렇게 거꾸로 막 생각하게끔 만들거든요. 여러분들의 얼굴도 지금 왜 얼굴이 나이와 같이 가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50이니까 50살이야 이러니까 얼굴이 세포가 50을 맞추는 겁니다. 동안이신 분들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오늘부터 나는 20이야. 그러면 이 세포가 나는 20이구나. 그래서 그 20살에 맞는 얼굴을 기준을 맞춰줍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에너지를 자꾸 불러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에너지를 불러드리다 보면은 지금 뭐 이 사는 것이 그죠? 너무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빙고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말에 조금 이제 쉬시면서 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더 되새겨 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